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바라 먹덕바입니다. 제롬 파월의 발언이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월가의 뜨거운 추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바로 발라버리는 발언을 했죠. 우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기조를 달성을 했는지 자신있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 상당히 물타는 발언이라 볼 수 있고요. 덧붙여 만약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거 금리 내리겠다는 겁니까? 올리겠다는 겁니까? 마지막 12월 기준금리 여부가 어떻게 돌아갈지 애매한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제롬 파월 말대로라면 내년까지는 절대로 긴축 기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연준 의장으로 앉아있는 동안 확실한 존재감 보여주겠다. 잊을만 하면 다시 제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가슴 철렁할 정도의 임팩트 있는 한방 보여줄게 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이런 통화정책 기조 때문에 미국이 2023년 그 어려운 세계 경제 침체의 흐름 속에서도 상당한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됐고요. 가뜩이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무한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시장 경제 침체의 근본학이라고까지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미국 국채금리가 전면에 나서면서 긴축 분위기로 살살 컵을 주니까 굳이 연준이 나서지 않아도 긴축 효과는 거의 2배 정도의 결과값을 얻을 정도였죠.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하니까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건데 미국이 이렇게 내년 금리의 붐을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써도 영화는 감독이 편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실권을 쥐고 있는 파월이 이런 기대까지도 싹둑 잘라버리겠다는 건데 그래도 나스닥은 계속 달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겠고 월가와 연준의 이런 대치는 여전히 훈훈한 분위기로 가기보다는 서로 간에 갈 길 가기에 굉장히 바쁜 상황이라 말할 수 있죠. 이번 달 12일과 13일 사이에 제롬 파월이 또다시 어떤 금리 정책에 관한 발언을 쏟아낼지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마지막 올해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되죠. 이번 달 12월은 금리 동결 수순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히 고금리 기조라는 압력 행사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한국은행 총재는 현실적으로 6개월보다 더 길게 금리 인하 시점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동결 3.5% 다시 한국 기준금리 자체를 픽스를 시켜버렸었죠. 역시 이젠 인하 쪽으로 가기에는 부동산 PF 시장 자체가 워낙 지뢰밭같이 깔려있는 형국이라 한국 기준금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될 거라는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죠. 늘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기저의 이후에는 부동산 PF 시장 확실하게 물린 돈의 액수가 정확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아주 심각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위기감의 배경과 더불어서 터져나오고 있는 가계부채. 지난달 그러니까 11월이죠.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4조 4천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는 주담대 민족. 이건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추세고요. 아니 지금 비폭탄이 터질까 말까인데도 11월 넘어져도 그냥 배신을 땡기고 있네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빚 문제 때문에 그냥 웅크리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야금야금 빚 규모를 4조 4천억이나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 5조 원 가까이 급증한 영향이 크고요. 이건 개인 대출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집단대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할 사람들이 건설사 통해서 받는 대출인데 근데 이게 맞다이로 가는 개인 대출보다는 위험하죠. 왜냐? 지금 건설사 분양 성적 한번 보십시오.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그냥 당연한 공식이고 항상
밑장으로 깔고 있는 게 선착순, 무순위, 자녀 물량 털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수도권 지방은 뭐 악성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집단 대출까지 엮여버리면 이거 뭐 교통정리가 안 되죠. 그대로 자금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월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690조 3천억. 이제 뭐 놀랍지도 않다. 조 단위 액수가 왜 이렇게 그냥 친절하게 보이고 친근하게 느껴지는지. 뭐 하기야 뭐 이거 뭐 만지기는커녕 볼 수도 없는 액수잖아요. 그냥 뭐 개념적인 이 돈의 자금의 액수 단위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뭐 거뜬하게 한 달 단위로 지난 10월 말 686조 규모에서 4조 4천억 정도를 넘겨버리는 증가세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가? 특히 주담대가 그냥 완전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와중에 있죠. 여전히 집값에 대한 기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지금의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반드시 오를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온 세상 지표를 그것도 하락을 넘어서 폭락할 거라는 팩트를 보여줘도 절대로 이거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울 아파트에서도 기록적인 폭락의 소식들이 뭐 여기저기서 다시 터져 나와도 끄떡하지 않고 있어요. 부채 증가율은. 근데 뭐 이미 선수들은 빠져나갈 플랜 다 세우고 집을 빼기 위해서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뛰고 있는데 역으로 이 시국에 진입을 서두르는 분들도 그만큼 많다는 사실 반증해주고 있는 팩트라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오늘 난리가 났죠. 104일 통보 받았습니다. 거주 의무가 있는 입주자들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104일 이내에 결단을 내려야 벌금이나 징역을 피할 수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가져가거나 혹은 그냥 아예 포기해버려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당첨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 대해서 안내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둔촌주공 입주일이 시작되는 내년에 104일간의 결단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가에 따라서 향후 엄청난 물량에 대한 포기, 그러니까 100기를 든다거나 혹은 제3의 선택지, 그러니까 뭐 아예 벌금 내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뭐 필사의 각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벌금은 한 번 내고 그것으로 상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벌금 낸 이후에 그 주택을 LH에 넘겨야 하는 극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다른 한편에서 뭐 지자체의 눈을 피해서 위장 전입 등 뭐 편법으로 거주 의무를 피하려는 방법도 나올 수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둔촌주공을 수시로 CCTV 돌릴 정도로 실태 조사에 들어갈 건데 이거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104일 통보를 받은 당첨자들은 뭐 엄청난 고민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단군 일의 최대의 재건축 단지가 그냥 단군 일의 최대의 참사 단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실거주 의무 폐지가 마지막 소회의가 이번 달 21일로 정해져 있지만 물 건너갈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당첨되신 분들이 항의를 빗발치게 한들 이게 실거주 의무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뤄진 분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 뭐 아파트 수분양 받았을 때는 실거주 의무 반드시 폐지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항의를 해봐도 그냥 뭐 영영 물 건너가 버리게 될 공산이 커서 그냥 청천벽력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번 달 12월 15일 전매 제한이 둔촌주공이 풀리게 되는데 불과 뭐 3일 후에 정말 둔촌주공은 그냥 지옥문이 제대로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예비 입주자들의 시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부분 대출을 끼고 진입을 한 건데 기본 뭐 전세보증금 확보 못할 거고 잔금 치르기 되게 어려운 수순으로 갈 수도 있어요. 분양권 갭으로 치고 빠지려 했던 사람들 그냥 완전히 그 집에 갇혀서 정말 죽게 생겼어요. 이 중 지방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 지방에 있는 집 다 놔두고 바로 들어와 살아야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향으로 둔촌주공 분양권 가격이 뭐 훅 하고 빠지고 있죠. 23억 가까이 간다고 뭐 반색을 하던 분위기가 그냥 아래로 푹 꺼지고 있는데요. 17억 9천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고점 대비 5억 정도 빠졌고요. 직전 대비 1억 3천 정도 빠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분양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팔려고 내놓은 매물들이 이렇게 거래된
가격보단 그래도 최저가라 해도 2, 3억 정도 높게 나오기 마련인데 이거 뭐 내려앉은 거래가와 아주 비슷하게 나온다는 말이죠. 아마 매물 시세는 더 내려갈 가능성 큽니다. 왜냐? 좀 전에 말씀드린 분양권 거래가 애시당초 되질 않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분양권이 거래가 안 되면 이건 뭐 정말 가격 기대라는 말도 꺼내기가 힘들죠. 기본 뭐 시동이 걸리지 않는데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보합 정도면 다행이게, 자동차라는 게 사면 그때부터 감가가 시작이 되는 거고, 아파트라는 것도 거래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자동차 이상의 감가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서울 분양시장이라도 분양권 거래가 실종신고를 낼 만큼 개눈 감치듯이 지금처럼 사라지게 된다면, 아니 뭐 11월에 꼴랑 5건이야 분양권 거래가. 이러니 무슨 분양권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치가 훅 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뭐 둔촌주공 당첨자들 난리가 난 겁니다. 특히 자금이 헐거워서 그냥 온몸으로 스스로를 끼워 넣은 사람들, 이분들은 뭐 영끌보다 더 과감해요. 지하철 뭐 꽉 찬 터질 것 같은 그 지하철 닫히는 문 속으로 자신을 그냥 자기 자신을 꽉꽉 끼워 넣는 거하고 똑같아. 그 정도로 절실함으로 진입을 했는데, 그냥 스스로를 산화시킬 만큼의 에너지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진입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후 자금 우회로를 확보, 분양대금 확보하려 했던 분들인데 이거 뭐 정말 막막하게 됐다는 거죠. 이후에 이게 감당이 안 되기를 시작하면 가까스로 대금 청산했어도 집값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할 시엔 그대로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서울 경매 시장 아주 심각하죠. 우리가 너무도 귀에 익숙한 아파트들, 청담자이도 뭐 경매로 나왔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사연이 깊을 겁니다. 20% 유찰됐고요. 최저가 28억으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청담자이 정도면 그 끝매로 내놓으면 뭐 누군가는 충분히 태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경매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정레미안도 경매로 나왔어요. 최저가 14억으로 20% 유찰.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낙찰되는 경우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파구 미성아파트, 여기도 뭐 강남 3구에 속한 아파트인데도 36% 유찰이 돼서 최저가 13억 4천에 경매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송파구 집값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지난주는 뭐 올림픽 선수기자촌이 6억이나 하락하는 추세 보였고, 대부분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4억 이상의 낙폭을 보이는데 무슨 뭐 나이아가라 폭포 물줄기야. 그냥 거침없는 하락 추이를 밟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단순히 경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10월 아파트 경매 감정가가 10개월 만에 2.6배로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개개인이 집으로 인한 자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죠. 그리고 경매 건수도 2,629건으로 2020년 11월 이후로 가장 많은 추이로 증가 추세. 경매는 향후 매매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선제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 건수가 폭증한다는 건 집값이 12월 들어서 엄청난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 많다. 대부분 보합 수준에서 완만하게 하락할 거라고 평가를 내리는데 이거 뭐 부동산 심리 안정화를 위한 조치고요. 하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가 빠를 거고 1차 하락장보다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게 될 거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집값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든 환경이 그냥 똘똘마리 수준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위기 요소가 말려 올라가는 아주 특이한 지점에서 부동산 하락 타이밍이 제대로 시동이 걸린 아주 유례없는 부동산 판세 대격변의 시대를 지켜보게 될 겁니다. 일본 버블릭 경제 히스토리의 아이콘으로 등장하듯이 한국 부동산 폭락장 2024년 역시도 새로운 경제 히스토리 아이콘이 되어 있을 정도로 격변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12월은 한국 부동산 집값의 관역을 정확하게 뚫어버리는 아주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떡줄 생각은 추워도 없는데 김치국만 벌컥벌컥 들이키셔는 안 되겠죠.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는 그냥 기대 심리일 뿐이지 정작 그 금리를 움직이는 주체들은 요지부동 갈수록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예고돼 있는데 뭐 여전히 가계부채는 11월도 최고를 찍었고요. 역시 한국은 부동산 불패 공화국이라는 껍데기를 여전히 걸치고 갈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정작 이번 2차 하락장에는 이런 홀들이 완전히 벗겨질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군 이래의 최대의 재건축이 단군 이래 최대의 참사가 될 수도 있을 둔촌주공 위기, 이게 3일 후면 정말 지옥문이 열리게 생겼어요. 오늘 104일 통보도 받았고요. 마지막 있을
1일 법안 개정이 어떻게 바뀔지 확실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람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